반갑습니다. 솔루적 성사 매운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좌측에 있는 도면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면을 그리시면서 이제 다각형 그리기와 호 그리기, 타원 그리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오른쪽을 제가 좀 그리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여주려고 이런 도형들을 이제 어떻게 그리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사각형 그리기를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자, 코너 사각형 클릭을 하고요. 자, 원점에서 스타트, 대각선으로 클릭. 진행형 치수를 이용해서 치수 기입을 하겠습니다. 100, 세로의 치수는 150. 자, 지금 강의가 꽤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쯤 됐으면 이제 그 단축키 사용하는 거라든가, 뭐 컨트롤 그 마우스 갖고 컨트롤하는 거 이런 거 아마 자유자재로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 툴바를 이용해서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단축키를 사용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려보겠습니다. 라인 왼쪽 세로선의 중간점에서 오른쪽 세로선의 중간점까지 그리셨고요. 종료하시고 이게 지금 라인이 끊기지 않으니까 매번 ESC로 종료하고 다시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지난 시간에 아마 이거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좀 편하게 하는 방법을. 라인을 클릭한 다음에 왼쪽 중간점을 찍을 때 클릭을 할 때 그냥 꾹 누른 상태에서 있어라. 꾹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가서 손을 놔라. 네, 딱 끊깁니다. 이렇게. 자, 위에 세로선의 중간점을 꾹 누른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서 손을 놔라. 딱 끊기죠. 자, 최종적으로 마무리 ESC. 자, 여기서 이제 다각형 그리기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상단에 보면 이제 다각형 그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버전에 따라서 이게 다각형이 바깥으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요 사각형 그리기 안에 들어가면은 요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각형 그리기 안쪽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 버전에 따라서 만약에 이제 여기도 안 보이고 이 안에도 안 보이면은 우리가 그 옵션에 사용자 정의 있다는 거 사용자 정의에서 명령에서 스케치에서 여기에 다각형을 꾹 눌러서 바깥으로 빼시면 됩니다. 원하는 위치에 손을 놓으시면 되죠. 빼내는 것도 마찬가지 이 안에다가 놓으시면 빠지겠습니다. 자, 그럼 다각형 그리기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다각형 그리기 클릭. 자, 왼쪽에 그 틀을 좀 보시면은요. 뭐 파라미터는 몇 각형인지 입력하는 거고, 뭐 내접원인지 외접원인지, 그리고 지름값이죠. 이거 지름값 쓰고 각도 조절하는 거 여러 가지 조건 설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이제 다각형이 중심이 될 위치를 찍습니다. 이렇게 중심이 될 위치를 찍어 주시고 이게 중심입니다. 그리고 적당히 벌리세요. 벌릴 때는 이제 오각형이 똑바로 생겨야 될지 뭐 아니면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있어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하지 마시고요. 그냥 마음대로 그냥 뭐 저처럼 마음대로 대각선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클릭. 좀 약간 삐뚤어졌죠?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이렇게 그 중심 클릭하고 적당하게 클릭을 해서 미리 이렇게 보이게 해준 상태에서 왼쪽에 있는 옵션을 건드려서 정확하게 맞추면 되거든요. 먼저 파라미터가 아마 기본값은 육각형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 육각형을 5로 바꾸고 엔터. 그리고 내접원 원인지 외접원인지 이렇게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캐드하고 약간 차이점은 캐드 같은 경우는 다각형 기준으로 다각형이 안쪽에 있으면 I, 다각형이 바깥쪽에 있으면 C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옵션에서 솔리드웍스에서 옵션은 원을 기준입니다. 원이 바깥에 있어야 되면 외접원이 되는 거고 원이 안쪽에 있어야 되면 내접원이 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원이 바깥에 있으니까 외접원에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원이 바깥으로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름값 여기 세 번째 항목이죠. 여기 지름은 30mm입니다. 30 엔터.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각도인데요. 이제 쉽게 생각해서 이제 그 90도를 하게 되면은 꼭지점이 위로 가요. 이렇게. 근데 이제 90도 방향으로 꼭지점이 이걸 180도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꼭지점이 180도 방향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여기 있던 꼭지점이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0도를 기점으로 180도의 위치로 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각도를 조절해서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처음부터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맞추지 마시고요. 제가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중심을 찍고 그냥 대략적으로 클릭해서 그려 놓으신 다음에 여기서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 이 보조선을 체크하게 되면은 이 다각형이 보조선으로 바뀝니다. 뭐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면은 그냥 확인 눌러주시고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ESC 종료하시고요. 복사 한번 써볼까요?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자, 요소 이동 안에
요소 복사를 클릭하시고요. 복사할 요소에다가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드래그하는 거 아시죠? 잡아주시고 얘 같은 경우는 시작단 끝단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델타 XY가 아니라 시작단 끝단으로 잡아서 다각형의 중심을 클릭해서 원하는 위치가 여기죠. 클릭, 이어서 밑에 클릭, 오른쪽 아래 클릭. 확인 버튼 누릅니다. 확인. ESC 종료. 다각형들이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다는 건 구속 조건이 안 걸려 있는 건데요. 빈 공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스케치 완전 정의. 선택 요소로 두시고요. 선택을 하는데 마찬가지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드래그해서 이제 드래그로 이렇게 다 잡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할 때는요, 원본은 같이 해주지 마세요. 원본하고 얘네들은 이제 복사의 그 구속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스케치 완전 정의 할 때는 복사본은 복사본끼리 먼저 선택을 해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뭐 구조 조건 이게 걸리죠.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 치수들, 노란색 치수들 중에서 하나를 지우겠습니다. 문자를 클릭하지 말고 선을 클릭할게요. 풀렸죠. 지금 보시면은 그래도 이렇게 지금 보니까 구속이 다 안 걸렸네.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스케치 완전 정의 들어가서 선택 요소를요, 좀 불편하더라도 그 클릭으로 좀 선택을 해볼게요. 이렇게 클릭으로 선택을 하시고, 그렇죠? 클릭을 선택하시고, 지금 아마 저 원 때문에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계산해 주시고, 자, 들어갔습니다. 지금 확인. 자, 이렇게 원은 굳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각형만 선택하시고 스케치 완전 정의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각형을 한번 그려봤고요. 다음 이제 호그리기 좀 들어가 볼게요. 호그리기. 자, 호그리기는 여기 원 밑에 있습니다. 이거. 자, 호그리기의 옆쪽에 화살표를 눌러서 중심점 호가 있습니다. 먼저 중심점 호가 제일 많이 쓰는 건 이제 아무래도 3.5인데 3.5부터 할까요? 3.5부터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게 3.5니까 3.5를 클릭을 하시고요. 양 끝점을 먼저 찍습니다. 뭐 순서는 상관없으세요. 양 끝점 여기 클릭, 반대편 끝점 클릭. 자, 그리고 적당히 도면하고 비슷한 위치에 가운데를 올려서 클릭. 순서가 양 끝점을 먼저 클릭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거 있죠? 비슷한 위치에. 자, 마지막으로 치수 기입을 하게 되면은 얘는 100 이렇게 100 엔터 해주면 끝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주의할 점 뭐냐면요. 이거 할 때 이제 다시 한번 해볼까요? 3.5를 클릭하시고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왼쪽을 먼저 클릭하고 오른쪽을 클릭해도 상관없으세요. 그리고 마지막 지점이 될 위치를 적당히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양 끝점이 지금 여기랑 여기란 말이죠. 요 선상이 이렇게 되고 원은 이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원의 중심이 이제 아래쪽에 이렇게 잡힐 거예요. 근데 이 원을 이렇게 쭉 올리다 보면은 이렇게 올리다 보면은 원의 중심이 이제 보이시죠? 요게 내가 찍은 양 끝점보다 더 위로 올라와 있으면은 이게 내가 찍은 선상보다 이게 양 끝점인데 이 선상보다 더 위로 올라오잖아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더 위로 올라와서 클릭하잖아요. 물론 이제 딱 보이기도 좀 틀려 보이죠.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반지는 100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버려요. 위로 이런 식으로 돼버립니다. 주의해야겠죠, 이런 거는. 그래서 3.5를 할 때는 요거 딱 하나만 주의하시면 돼요. 양 끝점 클릭하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클릭. 그리고 대신 이제 좀 비슷하게는 그려놔라. 마지막 점은 비슷한 위치에 클릭을 하고 중심점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라. 자, 클릭을 하신 다음에 지능형 치수로 100 엔터를 하시면 되겠더라. 자, 요거 3.5로 이쪽도 해볼까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양 끝점 1, 자, 밑에 점 2 적당히 벌려서 클릭. 진행형 치수로 1을 클릭한 다음에 150 엔터. 뭐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없죠. 자, 근데 이제 그 중심점호라는 걸 좀 해볼까요? 중심점호. 여기 보면은 중심점호도 이제 가끔 쓰이는데 중심점호는 뭐냐면은 어떻게 할까? 여기엔 굳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안 보여드리고 옆에다 그려볼게요. 중심점으로 클릭합니다. 그리고 중심이 될 지점 먼저 클릭하세요. 중심이 될 지점을 클릭을 하고 위로 올리는데 지금 보시면 봐보세요. 제가 그러니까 호가 이렇게 있으면요 중심이 될 지점을 클릭을 하고 그
그 다음에 시작점 클릭, 끝점 클릭 하시면 된다는 거죠. 예, 중심 먼저 클릭하고 그 다음에 시작점, 끝점. 자, 중심 클릭했으면 시작점 클릭 쭉 와서 당겨서 쭉 당겨서 끝점 클릭. ESC 종료.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중심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워낙 이 3.5가 유용하기 때문에 3.5가 대부분 쓰일 거예요. 가끔 가다가 보면 이제 이런 중심점 호도 쓰이기 때문에 이것도 알면 좋겠습니다. 중심점 호, 중심 찍고 시작점, 끝점 이렇게 반대로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시작점, 끝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좀 약간의 팁을 드리면은 시작점과 끝점을 대충 찍다 보니까 시작과 끝이 이게 서로 같은 수평선상에 놓이지는 않죠. 이럴 때는 마찬가지 양 끝점 컨트롤로 양 끝점을 잡아주시고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양 끝점을 클릭했습니다. 수평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수평의 위치에 놓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놓고 치수기입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제가 3점 호와 그 중심점 호까지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이제 그 타원 그리기가 남았습니다. 타원 그리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좌측에 있는 타원을 그리기 위해서 먼저 라인으로요. 자, 라인으로 여기 끝점과 이쪽 끝점에 선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ESC 종료. 타원 그리기 툴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면은 그 타원 그리기 옆에 화살표를 들어가 보면 뭐 타원이 있고 부분 타원, 포물선, 원추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타원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타원을 클릭하시고요. 타원을 클릭하면 항상 먼저 중심이 될 지점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중심이 여기 가운데 클릭.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각선 그려놓은 이유가 그 이유거든요. 중심을 먼저 찍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끝점 여기가 되겠죠. 중심으로부터 한쪽 방향의 끝점 클릭. 그리고 적당히 벌려서 한 번 더 클릭. ESC 종료. 자, 치수기입 지능형 치수로요. 여기 끝점과 반대편 대각선 끝점을 찍은 다음에 대각선 방향으로 치수를 뽑으세요. 이렇게 클릭. 20. 어렵지 않죠? 타원 그리는 뭐 심플합니다. 자, 그러면 뭐 얘 같은 경우는 대각선 경우고 수평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타원 그리기 클릭해서 중심 클릭. 수평으로 한 점, 위로. 수평으로 한 점 찍었으면 이제 위로 수직으로 한 점. 그리고 이제 치수기입을 할 건데 치수기입 하기 전에 뭐 여기서 먼저 조절해도 돼요. 파라미터에서 가로가 이건 이제 여기 있는 수치는 절반의 폭입니다. 센터로부터의 요 폭, 그렇죠? 밑에 있는 요 수치는 센터로부터 세로 폭이 되겠습니다. 이놈이 뭐 30 그리고 세로는 10 이렇게 엔터 바뀌죠. 그러면 여기 끝점과 끝점 60이죠. 세로와 아래 20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타원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떻게 잘 하실 수 있겠나요? 뭐 기능적인 부분을 보면은 아주 어려운 기능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자, 말 나온 김에 뭐 완성해 보죠. 대칭 복사 한번 오랜만에 써볼까요? 대칭 복사 어디 있나요? 여기 요소 대칭 복사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요소 대칭 복사. 대칭 복사 항목은 타원 선택하시고 밑으로 대칭 기준 내려옵니다. 클릭해서 내려오시고요. 자, 요게 이제 이렇게 가로로 가려면은 중간에서 세로선을 선택하면 되겠죠. 자, 대칭 기준은 여기 세로선을 클릭합니다. 뭐 CAD로 이미 미러를 배우신 분이라고 하면은 요거 뭐 되게 쉽게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완료가 되면은 이제 요 창이 닫힙니다. 창이 안 닫히게 하려면은 이제 꼭대기에 앞정을 눌러놔라. 그쵸? 네, 확인 한번 누릅니다. 완료는 됐는데 창이 안 닫혔어요. 그쵸? 다시 한번 대칭 복사 항목으로 위에 있는 타원 두 개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대칭 기준 내려와서 이번에는 가로의 중심선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인. 자, 다시 한번 확인 누르면 이제 마무리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고 원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가운데 원이 반지름이 30이니까 지름은 60이죠. 자, 60짜리 원 하나 그리시고요. 폴리곤 들어갑니다. 폴리곤. 여기 폴리곤 다각형 클릭하시고요. 중심을 클릭하고 아무렇게나 클릭할게요. 아무렇게나 클릭합니다. 중심을 클릭하고 적당히 그냥 아무렇게나 빼서 클릭하고 두 번 클릭했죠. 자, 파라미터 각형 3 엔터 외접원이죠. 자, 그리고 지름은 60 각도는 180 이렇게 그쵸?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ESC 종료. 굳이 뭐 완전 정의할 필요는 없죠. 지금 파란색이라고 해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냥 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너무 이렇게 파란색을 꼭 검정색으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강의는 마무리를 하겠고요. 오늘 배운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각형 그리기, 그리고 호 그리기, 그리고 엘립스, 타원 그리기를 배워봤고요. 다시 말하지만 그 왼쪽에 있는 이 캐드 교재는 여기에 오셔서 메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방 블로그 주소 들어오셔서 많은 자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